여러분, 한국 독립운동사 하면 딱 떠오르는 두 이름, 바로 김구 그리고 안중근이죠. 보통 우리는 이 두 영웅을 각자 위대한 업적을 이룬 별개의 인물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두 분이 사실 한 집에서 운명적으로 만났고 그 인연이 대를 이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놀랍고도 운명적인 동맹,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1909년 하얼빈 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건을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의 틀을 좀 깨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의거가 아니었어요. 한 군대 장교가 지휘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게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 7시 역에 도착해서는 아주 침착하게 차를 마시면서 때를 기다려. 그리고 딱 2시간 뒤 9시에 이토가 도착하죠. 근데 바로 쏘지 않아요.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인 9시 30분에 작전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도망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코레아 우라, 즉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체포됩니다. 이게 어떻게 충동적인 행동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한 군인의 작전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테러나 암살이 아니라 적국의 수장을 향한 대안의군이라는 우리 군대의 공식적인 전쟁 행위였다는 것. 그렇다면 이 엄청난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식 직책은 대한해군 참모중장이었어요. 참모중장?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군대 계급으로 치면 소장, 그러니까 별이 2개인 투스타 장군입니다. 그는 단순한 독립운동가를 넘어서 나라의 군인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의 전략을 뜯어보면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합니다. 첫째, 왜 하필 하얼빈이었을까? 거긴 일본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국제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도였죠. 둘째, 정밀타격. 총알 끝에 십자홈을 파서요. 정확히 목표만 제거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가 대한국인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 이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작전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위대한 장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운명은요. 하얼빈 거사가 있기 무려 14년 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다른 거인 바로 백범 김구와 이미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들의 길이 만났던 걸까요? 자, 이제 시간을 1895년 황해도로 한번 되돌려보죠. 이곳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눠야만 했던 두 집안이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의 아래 뭉치게 되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이 상황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쪽에는 동학농민군에 이끌던 19살의 청년 김구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동학군을 진압하던 의병장 안태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태훈이 누구냐? 바로 안중근 장군의 아버지였던 거죠. 말 그대로 서로 죽고 죽여야 하는 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안태훈은 쫓기던 적장 김구를 보고 그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그를 죽이는 대신 자네 같은 인물은 죽기엔 너무 아깝다면서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적장을 자기 집에 말이에요. 바로 이 결정 하나가 훗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김구가 바로 그 안태훈의 집에 머물 때 16살 소년 안중근을 만납니다. 운명이죠. 훗날 김구는 자서전 백범일지에서 당시 소년 안중근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두 위대한 영웅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었어요. 한 지붕 아래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19살 청년과 16살 소년. 과연 둘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시간은 흘러서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 거사 후에 순국하고 무대는 이제 상하이로 옮겨집니다. 이제 김구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거죠.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는 걸 넘어서 동지였던 안중근의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김구가 짊어진 그 약속의 무게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안중근 장군 집안의 그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슬퍼하는 대신 이런 편지와 함께 직접 지은 수의를 보냈습니다. 대의를 위해 죽으라. 정말 이 강인한 정신. 김구가 평생을 바쳐서 지키고 이어가고자 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김구는 안중근 장군의 가족을 그냥 돌봐준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처럼 품었습니다. 조마리아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동생인 안정근, 안공근을 가장 믿는 혁명 동지로 삼았죠.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빚을 갚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안중근의 유지를 잇는다는 거대한 국가적 사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약속과 동맹은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안중근 장군의 가족이 김구의 곁에서 말 그대로 독립운동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가문의 헌신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임시정부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셨고요. 동생 안공근은요, 우리가 아는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기획한 한인애국단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또 다른 동생 안정근은 외교와 자금 조달을 맡았죠. 임시정부의 살림을 책임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의 피는 어디 가겠어요. 조카 안춘생에게 이어져서 광복군의 지휘관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의 잘 훈련된 완벽한 혁명 조직이었던 거죠. 이 동맹이 김구와 임시정부에 가져다준 힘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통성. 안중근이라는 민족 영웅의 가족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김구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공고해졌죠. 둘째, 군사적 DNA. 안중근 장군으로부터 이어진 그 강력한 군인 정신은 훗날 김구가 우리의 정규군, 한국광복군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적, 인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중근은 한 발의 총성으로 잠들어 있던 우리 민족을 깨웠고 그의 가족은 김구와 함께 바로 그 깨어난 민족을 위한 군대를 만들었다. 정말 개인의 인연이 민족의 역사로 승화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1895년 그 추운 겨울 안태훈이 적이었던 청년 김구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한국광복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역사는요, 가끔은 한 사람의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의 총합인 것 같습니다.